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부산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예방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 진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불이야라고 외칩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 뒤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차장은 순식간에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분사하는 상방형 관창을 차량 밑으로 넣어 배터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소화수를 뿌립니다. 차량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자 소방대원들은 전기차에 질식 소화 덮개를 씌운 후 견인차를 투입해 차량을 야외로 옮깁니다. 대원들은 재발화를 막기 위해 차량을 옮기는 동안에도 경형 펌프차로 계속해서 물을 뿌렸습니다. 지상 야외 공간으로 옮겨진 전기차는 이동식 침수조에 반쯤 잠긴 뒤에야 완전히 불이 꺼졌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인천 청라동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실전을 가장한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지하주차장에 보다 수월하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 높이를 하향 조정한 경형 펌프차가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예성민 전술훈련조정관입니다. 지하주차장 높이 때문에 소방 차량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 펌프차 중에서 가장 높이가 낮은 경형 펌프차를 높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경형 펌프차 등의 장비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10월 말까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된 부산 지역 아파트 700여 단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도 살필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과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시 역점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비 중 부지조성과 접근도로공사, 보상비 등 9,640억 원이 책정돼 2029년 말 개항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인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락대교 건설 예산이 모두 반영돼 철새 도래지 훼손 우려로 지체됐던 건설이 정상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신안과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728억 원과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건설 사업비 700억 원 등 지역 교통망 구축 사업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글로벌 창업 복합 랜드마크로 조성될 북한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사업비 71억 원과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57억여 원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비 360억 원과 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비 43억 원, 지방광역상수도 건설 사업비 57억 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이 3.2%인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전 부서가 연초부터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리 시의 역점 사업들이 다수 반영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는 국회 예산 심사 일정에 맞춰 국회 상주반을 조기에 운영하는 등 연말 국회 예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지역의 사업 예산이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박종석입니다. 남구 용호만 일대 추진되던 IS 동서의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자연 경관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반발을 받아 잠정 중단됐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IS 동서는 남구 용호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31층, 세기동 규모의 아파트 319세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서 해운대와 이기대를 연결하는 해양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해왔던 IS 동서는 시민단체의 자연경관 훼손 반발에 직면해 아파트 건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IS 동서는 인근 용호만 매립지에 이미 건립된 주상복합 W와
같은 브랜드를 적용해 연내 건축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용호만 일대는 부산시가 세계적인 해양문화 관광지구로 개발하려는 지역이어서 케이블카에 이어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이기대 공원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또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공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결국 IS동선은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어제 관할구청에 사업계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IS동서 황수영 이사입니다. 지금 완전 철회는 아니고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적정한 시기에 다시 저희들이 재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단 결정이 사업의 완전한 철회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과 갈등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과 관련해 부산에서도 상당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SNS상에서 거론되는 부산의 피해 중고등학교는 10여 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부산의 대다수 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며 학생들의 공포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피해 학생 지원 등에 관한 긴급 공문을 발송해 진위 파악에 나섰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정교조 부산 지부도 딥페이크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피해 회복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전담 수사팀을 동원해 최우선적으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에선 모두 10여 건의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접수됐지만 논란이 된 이른바 텔레그램 피해 사례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들에게 유통하는 범죄가 유행처럼 번져 가해자만 20만 명에 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부산에서 불법 체류하며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 추징금 2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사상구의 한 당구장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칩을 교환해 준 뒤 텍사스 홀덤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반 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해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이 같은 행각을 벌여왔으며 도박장에서 하루에 30에서 40만 원가량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범시민 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계 인사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100만 명 서명운동과 범시민 걸기대회, 국회 방문 시민 결의대회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24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각 59건, 의견 청취안 6건, 건의안 2건 등 125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산은 당분간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31도, 최저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7.8도, 습도는 72%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